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수호천사님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천사님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말을 하고 싶었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좀 그 수호천사님에 대한 존재를 잘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정말 있는지도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로를 보게 되면은 수호천사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인생을 나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이런 식으로 정해봤어요.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끌리시는 수톤이나 번호가 없으시면 머리에서 맴도는 번호를 고르셔서 리딩을 들어주셔도 적중률이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러면 1번부터 4번 고르는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수호령의 속마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분들은 지금 인생의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뭔가, 뭐 그런 걸 해? 뭐야? 막 이런 분야를 내가 가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yes라고 할 때 나는 no라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즘이 과도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런 일을 왜 해? 저거 왜 해? 라고 하는 일을 해야지 좀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저거 괜찮대, 저거 하면 좋대 이렇게 하면은 전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남들과는 가지 않는 아웃사이더 같은 길을 지금 들어선 거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길을 들어섬으로써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격으로서 이 길을 사람들이 이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일이 창작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어요.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일일 수 있는데 지금 마음만큼 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이 정도 한 1에서 100이 있다면 100가지를 이미 다 했어야 됐는데 지금 나는 10가지밖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느린 것 같고 속상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수호천사님에게 항상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호천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분이 내가 도와준 만큼 언제나 기꺼이 1번 분들을 도와주겠다. 우리 천국은 1번 분들을 항상 도와주기 위해서 천국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상황은 이런 것 같은데 보니까 좀 수호천사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수호천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난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았지. 근데 그게 다 하늘이 그래도 나름 계획한 일이었고 거기서 오는 깨달음이 모든 게 지혜로 바뀌어서 앞으로 가야 하는 길, 앞으로 이렇게 거친 길을 가야 하고 이 리더로서 성장할 때 굉장히 큰 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아픈 만큼 성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화가 나고 아픈 그런 분노의 감정이 오히려 일에다가 집중을 해서 쏟게 되면은 그 일이 진짜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가
성과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호천사님의 속마음은 모든 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게 이익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한대요. 수호천사님은 여러 가지 면이 좀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좌절에 빠져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뛸 수 있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주위에서 시기 질투로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고 한다고 사람들한테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직접 일어나서 직접 이렇게 그 사람들보다 빨리 뛰어가는 게 최고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마치 그게 생각나요. 제가 이제 운동회 때 보면은 꼭 3등 안에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달리기는 좀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가을 운동회인가 이제 뭐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전교생이 다 있는 그런 상태에서 머리에 끈을 딱 매고 요이탕 해갖고 저희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미리 좀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저랑 같이 뛰던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제가 좀 잘 뛰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뛰다가 저를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그냥 진짜 고의적으로 손 감촉이 아직도 느껴져요. 오른쪽 등 날개뼈 쪽을 이렇게 넘어뜨렸는데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 일을 겪어본 적도 없고. 근데 거기는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눈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밀쳤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로 뛰어도 되는데 좀 봐줘요. 나 좀 봐줘요. 이런 마음으로 또 주저앉다가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빨리 뛰어라, 뛰어라 이러면서 1등을 응원하고 있지. 넘어진 애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다시 뛰었어요. 애들이 저만치 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제가 거의 4등, 너무 아슬아슬하게 3등 안에 또 못 들었어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나요. 일본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살면서 그렇게 아픈 일이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내 능력을 다 펼치지도 못하게 그렇게 좀 주저앉아야 했던 상황과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내가 그만큼 아프다, 나 그만큼 힘들다 라는 거를 알아봐 주는 그렇게 나를 좀 뭐라 그러지? 다독여 주세요 라는 마음보다는 일단은 화가 나잖아요? 절망에 빠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냥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일 열심히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더 씩씩이 가다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나서 더 주목을 해주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파급력이 있어서 내 말을 더 잘 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넘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누가 나 넘어뜨렸어요. 누가 좀 봐줘요.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르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옥두기 같이 일어나가지고 뛰었다면은 그래서 제가 만약 3위권 최소 2등으로 됐더라면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나 뭐 아니면 친구들이나 거기 봤던 사람들한테 내가 2등 했는데 아시지 않냐? 나 넘어졌는데 2등 했다. 왜 넘어졌냐면 누가 나 밀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대단하다. 밀쳤는데 어떻게 3등 안에 드냐. 이렇게 말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주위에서 공격이 오거나 이럴 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저앉아서 우는 시간에 울 시간에 이 악 물고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열심히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개척하시기를 바랄게요. 그게 수호천사님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힘들고 괴롭고
좀 많이 억울한, 그래서 지금 연애도 못하고 있고, 지난 그런 연애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도 못 믿고, 이성들도 믿고 싫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다, 모든 게 다 계획된 거였고, 그대가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지 그대는 모른다. 정말 리더로서 한 자리에서 우뚝 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있는 만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거고, 또 그대는 또 사람들에게 좋은 딱 롤모델이 되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자신들도 가고 싶어서 따라오는 그런 후배들이 많이 생길 거다. 이게 수호천사님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다고, 더 아파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너무 아프다면은 그 분노를 다 쏟아가지고 일에 매진하라. 그 누구보다도 악독하고 독하게 이겨내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이겨먹을 생각으로 살아라. 이게 수호천사님들의, 여러분들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너무 지금, 일이 너무 진척이 안 된 것 같고, 아니면 너무 지금 절망에 빠져서 아픔에, 상처에 못 헤매고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이 꽉 악물고, 나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거고 절대 이 우울한 감정에 내가 먹히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을 오늘부터 하셔가지고 앞으로 하시는 일, 물론 응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 엘리트의 정석인 코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일을 해? 라고 하는데 손가락질 받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모든 분야는, 미개척 분야는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 받을 때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이거 하면 대박난대, 이거 하면은 뭐 좋대, 이러면 그거는 이미 그쪽에서 뭐 먹을 만큼 먹고, 빼먹을 만큼 빼고, 이익 받을 만큼 받고서, 그러고서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주위에서 응원을 받지 못하고 주위에서도 막 그렇게 뭐 왜 그런 거 하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원래 리더의 길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다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게 수호천사님의 속마음이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호천사님의 속마음은 항상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때마다 메시지를 주고 응원을 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좌절감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그런 응원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대요. 그럴 때마다 좀 속상하다라는 게 이분들의 좀 속마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막 나를 괴롭히고 계속 옛날의 상처를 다시 꺼내가지고 또 2차, 3차 상처 입지 마시고 씩씩하게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시는 수호령의 속마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령 분의 속마음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났었고 그래서 생각만큼 앞날이 굉장히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뒤로 하고
좀 더 밝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 카드를 대변하듯이 이젠 지난 힘든 일은 모두 다 뒤로 하고 앞으로는 밝은 빛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이 차례대로 미래에는 실현 가능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앞날에 진짜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를 대변하듯이 여기 서포트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지지받고 있는 거죠. 수호천사님께서 완전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태 고생해가지고 많이 움츠러들었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꿈이 많았던 분인 것 같은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실현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여태 꿈꿔왔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미래에 관해서. 그래서 수호천사님의 속마음 자체는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이걸 해결하면 또 다른 게 터지고 이런 식으로 진짜 남들이 도와주지 못할 정도의 그런 뭔가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적으로 내가 해결을 했다면 갑자기 건강을 잃었다던가 아니면 건강해졌다면 갑자기 사랑을 잃는다던가 뭔가 밸런스를 맞춰가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를 이렇게 잘 해놓으면 또 다른 하나는 무너지는 그런 삶을 굴곡 있는 삶을 살아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은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젠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지금 수호천사님의 속마음을 봤을 때 이분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운동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몸이 좀 더 강해지고 그러면은 기분도 더 강해진다. 이 말은 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몸이 건전하고 건강하면은 정신도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운동이 여러분들이 좀 되게 뭔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뭔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싹 다 날려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약간 토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개운법이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토기운이 좀 많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반대로 화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막 이런 게 오히려 개운법인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몸을 움직이고 정신을 비우고 마음을 비워야지만 좀 이렇게 밝아지고 좀 가벼워진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이렇게 소천사님께서 진심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 하려고 했던 일이 어쩌면 음악 관련된 걸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음악 창작이나 노래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파트가 여러분들이 좀 일이 많이 어그러진 거죠. 이런 식으로 됐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음악뿐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거나 뭔가를 창작해갖고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해주거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음악
음악을 이렇게 뭐 노래를 부른다던가 이런 모든 입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힐링시켜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나 자체가 힐링을 시켜주는 거죠. 목소리만 들어도. 예를 들면 뭐 예수님 같은 경우도 머리에서 이렇게 빛이 나시는 걸로 많이 벽화나 뭐 그런 그림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빛이 좀 가득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목소리에서 모두 빛이 전달이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 몸도 밝아지고 또 맑아지는 그런 에너지가 형성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입으로 뭔가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음악을 해서 악기 연주를 하신다던가 이런 모든 활동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듣고 보음으로써 힐링이 되고 뭔가 이제 무너진 그런 자신의 정신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여태 너무 본인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너무 괴롭고 계속 돈을 좀 벌면 건강이 무너진다던가 건강해지면 돈이 없어진다던가 막 계속 이런 식으로 굴곡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이 하나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장점을 충분히 내보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뭔가 플랜을 하고 장기적으로 뭔가 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그게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이제 부단히 꾸준히 움직이시다면은 그게 앞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물론 여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호천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인생이 어긋나서 막 되게 원망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수호천사님이 뒤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주고 계셨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별 탈 없이 이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래도 굉장히 힘을 써주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물론 안타까웠죠. 여러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중도 밸런스를 맞추고 굴곡이 이렇게 생기면 그거를 빨리 회복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정말 빠르게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 건강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래서 운동을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수호천사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미혼이신지 뭐 독신이신지 아니면 지금 기혼자이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식이 굉장히 큰 사람이 올 것 같거든요. 왜 보통 이런 위인 있죠.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간신배들도 많지만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굉장히 위대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인물들이 아무한테나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훌륭한 부모님 그리고 그 위인 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굉장히 영혼이 크고 막 힘이 넘치다 보니까 그 산모 임산부께서 웬만한 에너지를 갖지 못하시면은 그걸 못 견뎌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위대한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는 도중에 빨리 죽기도 하고 그 기운에 못 이겨서 금방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인물을 하늘에서 점 찍어서 내려주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는 있으세요. 대신 운동은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태 너무 고생은 하셔가지고 멘탈적으로는 굉장히 강하시고 영혼이 굉장히 강하신데 지금 신체적으로는 조금 근육이 좀 모자란다던가 체중이 너무 미달이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운동은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정돼 있는 아이가 굉장히 위인같이 나중에 한 역사의 획을 그렇게 좀 그을 수 있는 그런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는, 천국에서 이렇게 내려준 거고, 그리고 천사님들과 신이 내려준 아이다. 지구에 내려준 아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 고생했던 것들이, 이제 혼자서만 이겨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아이가 좀 생길 수 있는 흐름이 있으니까, 혹시나 좋은 분이 들어올 수 있는 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운도. 그래서 만약에 독신주의셨지만,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타이밍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야, 난 절대 독신으로 갈 거야 라고 하시면 어쩔 순 없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 아이가 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결혼을 추진하시고 아이를 가져보시는 것도 좀 제안해 드려요. 그리고 지금 기혼자이시라면은 요즘 이제 신분들이 여태 이제 굉장히 고생했고 고행했던 여러분들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저런 사람 밑에서라면 굉장히 훌륭한 영혼을 내려줘도 굉장히 교육을 잘 시킬 거고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또 내려주려고 요즘 타이밍이 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혼자이시고 결혼을 하셨다면은 아이 준비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혼이시라면은 어쩌면 올해나 내년에 그런 남편감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들어설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좀 훌륭하게 자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기혼도 아니시고 미혼도 아니시고 만약 돌싱이신데 아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시라면 그 아이가 굉장히 훌륭한 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은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를 위해, 온 우주를 위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그런 위인분들도 많지만 나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한 그런 왕권 시대에 그 왕을 완전 몰아세우기도 하고 먹칠하기도 하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는다고 하면 좀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아이, 준비된 아이, 미래에 준비된 아이는 굉장히 좋은 영향만 끼치는 하늘에서 내려준 아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태몽이 좀 범상치 않을 수가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자식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주. 자식을 낳으면 굉장히 더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사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편이지 않을까. 자식을 낳음으로써 자식을 뭔가 양육함으로써 개운이 되는 거죠. 운의 흐름이 좀 더 좋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위대한 아이들은요, 팔자가 필이 좀 좋을 거예요. 왜냐면 하늘이 점찍어서 내려준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힘들게 하고 옆에 친구들도 힘들게 하고 내 주위를 파괴시키는 팔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사주 보시는 분들이 구업을 좀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뭐 이런 사람이 서방 잡아먹으려니다 막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팔자가 있긴 있는데 요즘은 워낙 좀 그런 걸 일로써 풀기도 하고, 요즘 여자 인생에 꼭 관이 남자를 뜻하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겁재로 나를 뺏어가는 운으로 남자가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주라는 건 변수가 많고 시대 흐름에 따라 다양한 시각으로 재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 서방님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내 친구, 지인, 가족 이런 사람들을 파탄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분이 항상 어릴 때부터 이제 5살 기억이 날 때부터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내연녀? 네, 그런 애인이랑 자주 자기를 손을 잡고 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인사시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부부 사이가 순탄치 않은 그런 부모를 가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사주를 딱 봤을 때,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괜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부 사이가. 근데 그분이 태어남으로써 그 부부 사이가 완전 박살이 날 수 있는 흐름이 있더라고요. 내 어머니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주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겉도시켰던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자식을 낳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부부 사이라던가 친구 사이라던가 직장 운이 무너질 수가 있는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 복이 뭐 50에서 100까지였다면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면 그 아이의 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운을 100까지만 쓸 수 있다면 150, 200까지 쓸 수 있는 운을 함께 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토기운이 좀 부족한데 내 아이가 토기운이 많다. 그 토기운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거라던가 땅이라던가 이런 운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좀 내가 집이 없고 월세살이를 했다면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내 집이 생기기도 하고 땅이 막 생기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아이가 어쨌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딸을 출가시킬 때 옛날에는 시기를 봐서 출가를 시켰다 그래요. 만약에 그 딸이 시집을 가버리면은 그 딸이 막 되게 복이 많은 딸이었다면은 그 시댁에 자기가 이제 시집간 곳에 그 복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갑자기 친정이 기울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밑에 같이 사는 한도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도 같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양육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애 키우는데도 돈도 많이 들고 막 일단은 되게 힘들잖아요. 인생도 팍팍하고 힘든데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장려를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로 인해서 힘들겠지만 더 많은 거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힘들 때마다 저의 리딩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참아야지, 내가 아이한테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수호천사님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수호천사님께서는 여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걸 모두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 힘든 때마다 최악까지는 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해서 도움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을 좀 권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수호천사님이 이 사람은 내가 검증된 사람이다, 검증된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하늘이나 천사님들한테 이 사람에게 좋은 훌륭한 아이를 주신다면 굉장히 잘 양육할 만한 인성과 덕을 갖추신 분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으면 참 동화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과학적 근거를 빗대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내가 도끼 살기가 많고 항상 그렇게 막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분들은 이 공간 안에서 도끼와 그리고 생기가 공존을 해요. 음과 양이 존재하듯이. 그래서 보면은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미세먼지는 있지만 그래도 산소도 같이 공존하잖아요. 근데 도끼 살기가 많은 그런 분들은 그런 도끼 살기를 좀 더 흡입을 한대요. 그래서 점점 그 에너지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내가 마음이 맑고 사람이 정신이 맑고 되게 막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살기나 도끼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을 때 그런 생기를 많이 이렇게 생기 있는 산소를 이렇게 흡입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생기 있는 아이가 세포가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영혼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학적 근거로도 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음에도 누구를 막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막 그러지 않는 그런 굉장히 덕을 갖추신 좀 클래스가 남다르신 그런 분인 것 같아서,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생기가 돋고 밝음을 사람들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연주를 하든 목소리를 내든 노래를 하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고 힐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좀 생기 있는 세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 좋은 아이가 임신을 했을 때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 수호천사님의 속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성장하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지금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조금만 믿는 만큼 더 좋게 풀릴 일이 남았으니까 오히려 갑자기 성장하거나 갑자기 잘 되면은 시기 질투와 살기를 이렇게 온몸으로 받아가지고 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 좀 고생하고 몸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시기 질투와 살을 받아버리게 되면은 운이 아무리 좋아도 다시 일어설 때 힘이 다시 들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성공했고 성장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난 이 자리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좀 강해졌을 때, 내가 방어막이 좀 이제 두터워졌을 때 확 잘 되면은 시기 질투와 살을 날리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여태 했던 고생이 너무 막 억울하다, 비참하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수차선사님께서도 항상 도와주고 있었고 항상 지켜보고 있었고 항상 칭찬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번 분들 앞날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수호천사님의 속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뭔가 시작하고 싶은 게 생긴다던가 아니면 여태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될까? 과연?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플랜들이 실현 가능하게 될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 뭐 탄생되는 모든 것은 좋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기혼자이시고 아이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이를 출산을 앞두고 계신다면 그것마저도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의 머리나 출산이나 아이디어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면 성과도 어떻게 보면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성과낼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게 위대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혹시 공부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요. 근데 그 공부가 여러분들의 공부가 나중에는 어떻게 쓰임이 있느냐,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교육 이나 아니면 뭐 도와주는 거 아니면 가르치는 뭐 이런 식으로 그 공부가 쓰임이 있을 것 같은데 유난히 아이들 관련된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뭔가 세팅을 하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나도 이 생에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쪽 일을 하게 되는 내 영혼이 가는 길이 숙명이다 보니까 그 숙명대로 가게 되는 이끌리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소호천사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완벽해야 하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았던 일들, 그래서 플랜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는데, 자꾸 어그러지게 되면은, 막 정말 화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원망하기도 하고, 막 이랬다면은, 그게 너무 열정이 넘쳐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좀 마음을 비우면 앞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실현 가능한 일이 되니, 지난 상처나 지난 일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비우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소호천사님이. 그건 마치 예전에 나를 아프게 했고 내 계획을 틀어지게 했던 어떤 존재가 있다면은 그 존재에 대해서 좀 용서를 하고 그리고 비워내야지만 내가 앞으로 갈구에 되는 그런 것들이 그 빈 공간에 가득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울분이나 분노나 원망이 마음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나중에 복이 들어와서 채워지게 돼도 그 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사람을 용서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성에 대해서 나 좋다고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완전 쓰레기였고 알고 보니까 막 별로였고 내가 속임을 당한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들에게 좀 이렇게 아픔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으로 인해서 내 완벽한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성이라는 등장으로 인해서 제3자가 엮였든 그 이성을 좋아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내 삶을 짓밟았던 이런 식으로 이성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내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어가지고 완벽하게 세팅해놓은 내 인생을 모두 흐트러 놓았다 이렇게도 보여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때 여태 지났던 그런 이성분들은 모두 인연이 아니에요. 인연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그런 좋은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이성운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들만을 굉장히 사랑하고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성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이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생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굉장히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이 좀 미래가 불투명하고 뭐 힘들었다면 그 미래를 좀 밝혀줄 수 있는 그런 키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그 타이밍이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1년만 좀 늦춰졌어도 아니면 1년만이라도 좀 더 일찍 이 사람 만나서 아이를 낳았었어도 시기상 내가 좀 인생이 풀리는 때가 있고 안 풀리는 때가 있는데 안 풀릴 때 아이를 같이 이렇게 낳아서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도 본의 아니게 고생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내가 잘 풀릴 때 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복하고 마음이 이렇게 풍만하게 나도 정서가 안정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정서를 공유하면서 또 양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만약 아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은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는 미혼이고 독신이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갈리시는 분이라면은 좀 더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 공부가 나중에 뭐 회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하거나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아이 관련돼서 사업을 하더라도 하게 되고 그 사업을 아이들을 좀 케어해주거나 도와주거나 약간 그런 느낌의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교육 쪽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좀 지금 이런 아이들을 좀 이롭게 하는 그런 뭐라 그러지? 미션으로 타고나신 것 같은데 그런 적성을 가지고 타고나셨는데 내가 계속 마음이 지금 항상 화가 나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게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롤 모델인 여러분들을 이렇게 에너지를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 면에서 아이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 분노하고 화가 나는 그런 감정이 전해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일을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맞닥뜨리게 돼서 하시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소춘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만약에 이성에게 배신 당했거나 이성에게 못볼꼴을 봤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이성을 용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성이 아니다. 내가 열정했고 완벽을 향해 갔던 일이 어그러졌다라고 하신다면 그걸 다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더 잘 되려고 그런 일이 생겼던 거지 잘 나갈 때 그렇게 미리 고생을 해놓지 않으면 그 잘 나갈 때 그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금방 폭삭 무너질 수 있고요. 그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좀 뭐라 그러지?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미리 공부를 했다. 잃을 거 없을 때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해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주제가, 수호천사님의 속마음이잖아요. 수호천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워낙 완벽주의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인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나중에 공부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공부가 굉장히 이 땅에 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교육자 아니면 뭐 도와주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도와주는 게 뭐가 있죠? 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우리의 적성이나 능력보다 더 뛰어넘어갖고 더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명은 개척한 자에게만 주어진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운명을 개척하고 사셨던 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저도 다 존경스럽네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좌절했던 그런 각오가 보여요. 나름 뭔가 풍요를 느꼈고 또 여러분들 그게 욕심쟁이가 아니어가지고 나름 딱 여기까지만 해도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작은 거에도 만족할 줄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행복조차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닫혀있고 꽁꽁 싸매고 사람들에게 다가오지만 막 약간 이런 상처투성이인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런 정말 나쁜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창작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 안에는 책 한 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이나 뭐 노하우나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이런 거를 풀어내게 된다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마치 요즘같이 정보화 시대 그리고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번뜩이 든 아이디어가 있다. 내가 이런 걸로 유튜브를 하거나 이런 걸로 인스타를 운영하거나 이런 걸로 뭐 틱톡을 운영하겠다. 아니면 블로그를 운영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당장 실천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안에 책이 들어있다.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 이야기나 정보 보따리가 무궁무진해가지고 또 이런 거는 워낙에 좀 창작자로서의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지만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대단하게 그런 쪽으로 잘 하실 수 있어서 생각보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즘 블로그만 잘 운영하신다면은 월 300에서 500만 원도 들어오신다 이러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도 뭐 레드오션이다 어쩐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제만 굉장히 참신하고 신박하다면은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주목을 해주고 또 이렇게 대박이 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뭔가 운영을 하겠다 하신다면은 요즘 말로 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뭐 영상 몇 개만 올렸는데 돈이 이렇게 차곡차곡 수익이 쌓여요. 이렇게 경험담을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성공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그 작은 행복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린 이유가 뭐냐면 워낙 여러분들이 좀 쓰임이 있고 안에 좀 다재다능한 천부적인 자질이 있으신데 자꾸 작은 거에서 그냥 만족하려고 하고 작은 그런 딱 너무 이렇게 욕심이 없어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신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좀 본의 아니게 소천사님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완전 무너졌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분도 참 수호천사님도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아프잖아 지금. 완전 아프고 냉해진 거예요. 막 정말 사람들한테도 차가워지고 원래 굉장히 따숩고 따사롭고 이러신 분이었거든요. 너무 빛나는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일을 거치셨을까. 제가 다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런가 소천사님이 당신의 그런 감정 뭐 이런 정서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내가 다 힐링 시켜주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그런 분노나 여러 가지 면을 좀 가라앉혀주고 그런 대상들을 용서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앞으로 소천사님 얘기하시기로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내면에 책이 있다는 거는 진짜 아무나 내면에 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가 깡통 텅텅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워낙에 다재다능하시다 보니까 나는 이쪽 분야에 이쪽 썰을 풀어볼까? 이런 정보에 대해서 내가 운영을 해볼까? 이러면은 몇 페이지 몇 표 이렇게 딱 펴가지고 거기서 막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뭐 요리에 관해서 이렇게 해볼까? 그럼 몇 페이지 몇 개 또 펴가지고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약간 백과사전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어느 분야, 관심 가는 분야를 하더라도 전문가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치 저는 그게 느껴져요. 요즘은 뭔가 이렇게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갖고 모든 걸 창작을 해서 유튜브를 운영하기보다는 아니면 뭐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그 전문가의 그 노하우나 그런 엑기스를 녹아내서 알려주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엑기스를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내면에 그런 노하우도 있지만 진짜 그런 다른 유튜버나 인터뷰 분들처럼 그런 식으로 좀 전문가들과 협업 콜라보를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한계를 두지 말고 무궁무진하게 한번 놀아보세요. 아이가 이렇게 장난감을 쫙 펼쳐놓고 오늘은 이걸로 놀아보고 저걸로 놀아보고 오늘은 변신 로봇, 오늘은 미니카, 오늘은 뭐 레고 이런 식으로 막 놀아보시다 보면은 이걸로 하면은 내가 잘 될 것 같아. 수익으로 창출이 될 것 같아. 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분명 떠오르실 것 같아요. 워낙 그게 바쁘게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안 챙겨 먹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좀 이 시기에는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도 하는 거 보면은 어쩌면 뭐 건강식을 덜 먹고 좀 살이 찌는 그런 음식을 위주로 너무 드셨다면은 좀 그렇게 살을 빼는 노력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살 뺄 필요가 없다 이러시다면 좀 영양이 풍부한 그런 음식, 요즘 칼로리만 계산해서 드시지 마시고, 이런 걸 먹으면 뭐 독소가 빠지고, 이런 걸 먹으면 내 몸이 다시 뭔가 이렇게 세포가 재생되는 그런 음식을 막 드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계획해갖고,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그걸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제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잘 먹는데 영양제를 한결같이 반대하시는 그런 전문가 분이 계시더라고요. 국내에.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본인은 영양제 같은 거 안 먹고 이제 우유에다가 브로콜리 삶은 거를 이렇게 갈아서 드신대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몸이 되게 안 좋게 됐었고 지금도 회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렇게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해갖고 건강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미 건강해져 있는 사람이 더 그 한계치를 넘어서 건강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좀 뭐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굉장히 먹고 싶은데 한식에는 좀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막상 사놓고도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우유에 이렇게 삶아서 갈아서 바나나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착즙을 해서 샐러리 착즙 같은 걸 하셔가지고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내 몸, 내 장기 모든 것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좀 공급해 주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사람들에게 차갑고 사람들에게 다치고 이래서 상처가 많다 보니까 내 몸을 좀 거들거나 내 몸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좀 소홀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마치 막 모든 게 끝났어, 모든 게 좌절됐어 이런 기분도 사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뭐 그런 걸 블로거나 유튜브나 뭐 틱톡이든 인스타든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거를 제공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제가 볼 때는 대박이 나실 거고 막상 시작하다 보면 너무 재미를 느껴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잃을 정도로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총장님이 지금은 워낙 힘든 시기이지만 어쨌든 올라가기만 하면 그대는
정말 월 수익 300, 500 그런 보장되는 그런 투잡, 쓰리잡이 되는 투잡러, 쓰리잡러가 되어서 월급보다 더 쌓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롱런이에요. 모든 건 롱런이에요.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롱런인데, 너무 초장에 달려버리게 되면 힘이 빠져요. 우리가 장기 마라톤 같은 경우도 너무 처음에 치고서 1등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1등이라는 보장이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체력 관리를 하면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소총사님의 속마음에 대해 알아봤는데, 일단 참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은, 돈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또 뭐 창업 비용이 그렇게 막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모든 정보는 다 내 안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습득해서 그걸 가공하는 능력에 따라서 이 기술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대박이 치는지 안 치는지 정해지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옛날에 사업가분들 같은 경우는 쇼맨십도 필요하고 좀 그렇게 선동도 필요하고 이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정치도 필요해서 그런 재치와 처세술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요즘은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받고 그런 식으로 알려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맞는 발판이 이렇게 마련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유튜브를 할까 뭐 블로그를 한다 뭐 이런 게 좀 아직은 한국 사람들 정서에 뭐 부끄러울 수 있고 뭐 그런 걸 하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이것도 하나의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나 이런 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정말 이런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미리 해놓는 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디어가 있을 때 빨리빨리 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픈하기 전에 들었던 게 뭐냐면 잘 키운 채널 하나가 나중에 부동산의 오피스텔 하나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마치 부동산 투자를 하듯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목을 갖고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좀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빨리 유튜브든 뭐든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향후 5년 뒤에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도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내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굉장히 잘 운영하실 거고 대박 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는 지금 5,000명의 구독자님이 계시는데 막 진짜 뭐 한 달 만에 5,000명 찍고 하루에 막 1,000명씩 늘어서 5만, 50만 이렇게 되신다면 저를 좀 잊지 마시고 저도 이제 네, 저를 잊지 마시고 잘 성장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